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곽유정 JW 인베스트 대표, 송률 매일경제TV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일 함께 해주시는데 힘차게 한번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전화 상담이 연결이 돼 있어서 바로 시청자님과 소통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카카오가 오래됐는데 네. 계속 물타기 해가지고 12만 원을 물타기 해가지고 네. 비중을 58,900원 돼 있는데 30%는 익절하고 네. 지금 남아있는 비중이 30%예요. 총 60%를 가지고 계셨는데 네. 일부는 매도를 하셨지만 네. 이 남은 비중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민이시군요. 예, 예. 혹시 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지향점이 있으실까요? 얼마나 되면 익절을 해야 될지. 네, 그러면 익절가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목표가를 세워봐야 할지 곽유정 대표님께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지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 매수가 지금 부근이세요. 예. 그렇죠? 지금 물 타셔가지고 그러면은 물 타서 지금 비중을 좀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요 비중 그대로 가져가실 됐죠. 건가요? 예?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실 건가요? 쭉? 그게 고민이라 가지고 비중을 언제쯤 돼가지고 네. 줄여야 될지. 제가 봤을 때는 비중 좀 가볍게 10%에서 15% 적정 비중 일단 제시 도와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어차피 금리 인하 시기잖아요. 예,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종목들 다시금 시장에서 순환매 나와줄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매출액도 올해 연간 컨센서스 좋았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자상 최대치 매출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카카오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그 한동안 친구 탭이 또 바뀌었었잖아요. 메신저상에. 그래서 이걸 다시 복원한다는 이슈가 들어오고 있어서 왜 복원을 할까라는 부분들을 또 찾아보니 지금 또 AI 서비스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이제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또 단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지금 이런 이제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친구 탭도 지금 이제 복원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용자들 편의가 다시금 안정화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금 이제 카카오톡 쪽에서 계속해서 이런 AI 산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택까지 집중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금 이제 모멘텀 한번 좀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카카오 중장기 보유하실 수 있으실까요? 6년 전에도 가고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카카오 이제 지금 시점에서 어차피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오면 7만 원 구간대, 요 구간대가 이번 연도 지금 하반기 내내 뚫어주지 못했었던 구간대잖아요. 예, 그래서 7만 원 구간대 전후 구간까지는 7만 원대 뚫었는데. 예. 68,000원에서 7만 원 구간대. 네, 요 구간대까지는 1차적으로 한번 노려보시고 돌파하면은 계단식 상승이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중장기로 보셨을 때는 10만 원대까지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익 전환까지 한번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네. 주말 되세요. 네, 시청자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카카오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유진 로봇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1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가 14,380원이신데 조금 손해를 보고 계시고 유진 로봇이 최근에 좀 하락세가 이어졌어요. 송률 매니저님, 유진 로봇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일단 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비교적 잦습니다. 이제 로봇이라고 해서 다 같은 로봇이 아닌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쪽 자동화 로봇에 특화되어 있고 라이다 센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아마 최근에 매수를 안 하셨으면은 5월 달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셔서 일단 저는 이 구간에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추가 대응할 필요는 없는 구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상승을
이끌었던 건 뭐냐면은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거래량 들어왔는데 이 수급 주체가 누구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단기 고점이 17,090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 12일인데요. 이때까지 끌어올린 건 누구냐? 바로 매수 주체는 기관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순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근데 꺾여요. 언제부터 꺾이냐면은 바로 다음 거래일이죠. 12월 15일부터 꺾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매도 주체는 누구냐?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물량을 출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좀 받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받아주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거래량만 들어온다고 하면은 N자형 눌림목 매매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나쁜 자리는 아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 모멘텀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기관이 끌어올린 건 맞지만 그 이후를 견인할 모멘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출회되는 상황이고 다만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비교적 지금 구간이 그렇게 비싼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추가 대응할 구간이 아니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빠진다. 일단 러프하게 열어두면은 가장 강한 지지 구간은 11,000원대입니다. 지금이랑은 어느 정도 괴리가 나타나는 구간인데 11,000원까지는 안 빠질 거예요. 안 빠지고 지금 구간을 지지하냐 못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구간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앞전에 저항 매물대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단기 지지선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 14,000원 구간 버텨준다면은 저 이제 앞전에 좀 급등 나왔던 구간이죠. 17,000원까지는 한번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7,0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진 로봇 목표가와 손절가도 꼼꼼히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좀 고민이실까요? 네, JLK요. 네, JLK시고 비중과 매수가도 알려주시죠. 6,670원에 10%요. 70%. 네. 6,777원 7원. 맞으신가요? 네. 네. 1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 매수하신 지 몇 달 되셨을까요? 이거 오래됐어요. 몇 년, 네. 오래 가지고 계셨고, 최근에 좀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특히 좀 고민이다 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이건 지금 9,090원에 추매해서 이렇게 낮춰놓은 거예요. 물타기 해가지고. 근데, 올라다가 네. 빠지네요. 최근에 좀 상승세가 나오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어서 비중도 늘리신 만큼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유정 대표님께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종목 상담 할 때마다 JLK 그 종목 상담 요청 주시는 분들이 최근에 이제 매일경제TV에 종종 있으세요. 네, 네. 비슷한 시기에 물려 계신 건지 그래도 비중이 10% 정도 셔서 물 타신 것 치고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으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JLK가 관련 이슈들도 지금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AI,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약간 좀 소폭 시장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JLK는 오히려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부문들을 보면은 뇌졸중, 인공지능, 그리고 뇌 영상 분석, AI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AI 솔루션 관련해서는 올해 초에 일본 인허가도 획득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AI 솔루션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병원에 납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흑자 전환은 되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 지금 4분기 컨센서스가 나오진 않았는데 4분기 기점으로 해서 내년 만약에 컨센이 실적이 흑자 전환으로 돌아간다 한다면은 그때는 진짜 JLK를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사실상 적자가 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종목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어차피 그 추가 매수해서 비중 커진 거라고 이제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V자 반등으로 지금 대량 거래량 유입되고 있고 지금 현재 투자자별 매매 동향 봤을 때도 투신 쪽에서 이제 순매수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월봉상 흐름이 지금 열려 있는 구간대가
7,500원 전후 구간대예요. 요 정도까지는 익절 구간 최대한 수익 전환 시키시면서 요때 이제 비중을 좀 일부 익절하시거나 하면서 덜어내는 쪽으로 보시고 7,500원 구간대 돌파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나머지 잔량 익절 전환해 나가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단기적인 눌림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한 2, 3거래 정도 좀 과열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N자 파동으로 봤을 때 충분히 수익 전환 구간대까지 올라와 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만 대응해 나가시면서 수익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JLK에 대한 고민도 해결을 해봤습니다. 시청자님 고민이 좀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이고요. 6809님께서 더 핑크퐁 컴퍼니 34,0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이라고 하십니다. 물타기까지 했습니다. 탈출 가능할까요? 가망이 있는 걸까요? 너무 떨어지니까 상패 걱정까지 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라고 송려 매니저님께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더 핑크퐁 컴퍼니가 상장한 후에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이슈를 보니까 어제는 또 보호예수 물량이 시장에 11%나 풀렸고 앞으로 내년에도 2월 그리고 5월에도 기다리고 있어서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좀 상패 걱정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먼저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상패 가능성은 없습니다. 상패에 이제 해당되는 요인은 없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우리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이거를 어느 정도 희석시킬 만한 모멘텀이라든가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감 이런 게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더 핑크퐁 컴퍼니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38,000원이었을 거예요. 지금 공모가를 하회하는 주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34,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34,000원 나쁜 가격대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모가 하단이었기도 하지만은 34,000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던 가격대였거든요. 근데 그 34,000원 구간이 깨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추세가 하락 추세 유지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저는 이게 우리가 전체적인 수익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뭐 아기상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라이센싱입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의 수익은 콘텐츠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라이센스 쪽에서 어떤 수익이 창출이 연결이 되어야 그러면서 이제 모멘텀이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고 내년 상반기쯤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모멘텀 볼만한 내용들이.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물타기까지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 상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더 핑크퐁 컴퍼니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아기상어가 뜨거웠을 때, 그러니까 로열티라든가 라이센스 비용이 많이 반영됐을 때 2023년도에는 나름대로 괜찮게 유지가 됐는데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주가적으로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느 정도 실적이 개선이 되려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이후를 봐야 됩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되려면은 하반기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 다행인 게 비중이 그렇게 높은 비중은 아니세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2만 원대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다시피 보호예수가 지금 계속해서 물량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대응할 구간은 아니고 우선은 홀딩을 하시고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비중이 크면은 제가 어느 정도 기회비용 활용 측면에서 매도를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비중 20%밖에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 하셨다가 자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냐 보통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고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어느 구간에서 브레이크 걸리냐 바로 공모가 부근에서 브레이크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모가 부근 38,000원 목표가 잡으시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추가로 매수 대응하지 마시고 우선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세워주셨으니까요. 보호예수 물량이 좀 걱정이긴 하지만 더 핑크퐁 컴퍼니 좀 가지고 계셨던 만큼 지금 팔 시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실까요? 현대오토에버요. 오, 현대오토에버 매수가와 비중은요? 28만 1,000원. 비중 100%예요.
100%나 가지고 계세요. 예. 오늘 너무 흐름이 좋았잖아요. 예. 아니, 근데 네. 30만 3천원까지 올라간 거 봤는데 또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안 그럼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 더 내려갈까 불안했어요.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계시고 지금은 너무 기쁘신 와중에 좀 불안한 마음도 드시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좀 어디까지 설정을 해보면 좋을지 유정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매수 비중이 지금 현재 100%세요. 네. 혹시 뭐 소액 투자하신 건가요? 아, 제가 이걸 앞전에 석 달 전에 16만 원 주고 네. 샀다가 좀 올라서 제가 팔았거든요. 네. 팔고 어제 아래 다시 또 이걸 다시 샀어요. 그 혹시 주식 투자하신 지 경력 많이 안 되시죠? 예.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100% 비중으로 한 종목 집중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 좀 위험하긴 합니다. 주식 투자 자체가 이제 위험 자산인데, 사실 이제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폭 이후에 이제 막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아니라 최근에 시세가 나오고 지금 변동성 주고 나오고 변동성 주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예, 이런 구간에서 진짜 자칫 잘못 물리시면은 진짜 손도 대기 힘들 정도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주식은 사실 상방을 보고 가는 것보다 항상 하단에 대한 대응을 염두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처음부터 100%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5%, 10% 정도 들어가시고 주가가 이제 눌렸을 때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에 들어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100% 지금 비중으로 매수하시고 나서 일부 수익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불안하신 이유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투자 자금으로 지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멘탈 관리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왜 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현대 오토웨버 일단 다행히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월요일장 열리면은 만약에 매수가 부근까지 내려온다 하잖아요. 혹시라도 이제 주가가 흔들리면서 그러면은 매수가 부근에 비중 저는 적정 비중 10% 정도 제시할게요. 나머지 비중 빼시고 종목을 분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당장 뭐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구간으로 내려왔을 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대 오토웨버가 그래도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모멘텀은 굉장히 많죠. 지금 현대차 쪽에서 엔비디아와 같이 함께 피지컬 AI 쪽에서 협력을 한다라는 관련 이슈들도 있고 현대 오토웨버가 GPU를 또 이제 구매해서 데이터 센터나 또 내지는 이제 로봇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데 지금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오토웨버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또 로봇 섹터들 보면은 소프트웨어 종목들로 지금 계속 좀 순환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현대 오토웨버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21선 구간대가 이제 파란색 라인인데 기술적인 흐름 잠깐 한번 볼게요. 최근에 21선 구간대에서 지지 반등 나오면서 주가 급등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또 다시 21선 구간대 이탈하지 않고 바로 이제 N자 파동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 윗꼬리는 길게 달려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30만 원대 구간 지금 돌파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비중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우려 섞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매수가를 이제 이탈한다, 비중 10%대로 이제 가져가실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정말 혹시라도 만약에 하방으로 26만 원 구간대 이탈한다 한다면은 끊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단에 대한 대응은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방에 대한 부분은 30만 원 선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며칠 정도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는 전략으로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월요일장에서 현대 오토웨버가 단봉으로 짧은 음봉이 나오거나 내지는
빨간색 양봉, 그것도 몸통이 긴 양봉이 나온다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들고 가셔도 괜찮고, 그렇지 않고 위아래로 계속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비중에 대한 관리 위주로 좀 신경 쓰시면서 하단 대응 위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게 양봉 원목 이걸 잘 모르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월요일 됐을 때 빨간색 봉 있죠? 빨간색. 예, 빨간색 봉으로 만약에 종가 마감하면은 조금 더 며칠 정도 더 끌고 가도 된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대충 목표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현대오토웨버가 목표가가 지금 현재 무의미한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상단 룸이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세를 타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은 초보 투자자 분이시기 때문에 양봉 나오면 계속 보유한다라는 생각으로 끌고 가시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초심자의 행운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식을 처음 시작하셨던 만큼 비중 100%는 좀 위험하다라는 팁까지 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성공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SNC소고요. 네. 45,000원에 비중 10%예요. 지금 손실을 꽤 많이 보고 계십니다. 네네. 최근에 좀 하락세가 너무 지지부진하게 길게 이어졌다가 오늘 오랜만에 장대 양봉이랄까요? 6%대 상승 마감이 나왔는데 특히 네. 좀 고민이신 게 있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양봉 나와서 혹시 여기서 물 타도 되는지. 물을 타야 할지 또 어떤 네.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지가 고민이시군요. 네, 네네. 그러면 송려 매니저님께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셔가지고 수익권인 줄 알았는데 예, 일단 좋습니다. 네. 네. 일단 시청자님 지금 주가가 33,300원인데요. SNC스 혹시 어떤 기업인지 알고 사셨을까요? 네, 삼성중공업하고 같이 간다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네. 사실 거의 계열이 같습니다. SNC스 네. 같은 경우는 주주 명부를 보시면요. 2대 주주가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쪽 매출이 굉장히 커요. 전체 매출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SNC스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 매출을 보시면요.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게 파워솔루션인데 이게 이제 선박, 해양 이쪽에다가 전력 인프라를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조선 MRO 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사업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MRO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 구간이 단기 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이게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SNC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공모가가 3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물량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모습이고 SNC스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저는 양봉으로 마감한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만 터져준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슈팅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36,000원까지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다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27,900원까지 한번 확인이 됐는데 3만 원 언더에서 최대 10%까지만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냐면은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45,000원이 평균 단가라고 하셨는데 45,000원이 저항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 매물대에서 가장 강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통은 제 요 구간의 목표가로 많이 잡아드리거든요. 어느 정도는 평균 단가를 낮추셨다가 45,000원에 이르렀을 때 그때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만 원 밑에 3만 원 언더에서 10% 정도만 추가 매수하셨다가 목표가 45,0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이 좀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얼른 수익으로 다시 전환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이고요. 6172님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2차 전지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좀 고민 많으신 분들 지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십니다. 포드 악재로 걱정인데 투자금 회복될까 걱정입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가능할까요? 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LG 에너지솔루션 포드와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앞으로 신규 수주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당분간 좀 악재가 여파가 계속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유정 대표님은 2차 전지, 특히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 드리고 오. 싶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포드가 거의 이제 10조 가량의 계약을 깬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그 유럽 쪽에서 아무래도 그 전기차 침투율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중국을 사실 견제하자라는 입장 하에 내연기관차 생산을 조금 더 지속하자라는 기조로 넘어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내외 상황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런 전기차나 친환경차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정부 정책 이런 변화가 좀 많이 변동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기업들도 사실상 좀 유연하게 그렇게 좀 대응을 하고자 한 건데 10조 정도 가량의 사실 계약 규모면 굉장히 좀 큰 수준이기도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하고 있는 사실 사업 부문을 보면은 어차피 지금 전기차 캐즘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방어를 잘해주고 있는 사업 부문이 ESS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계속 이제 북미 쪽 향후로 봤을 때 ESS 매출이 어차피 상쇄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전기차 캐즘이 이제 지나가는 시기를 고려해 보면은 2027년도 정도로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그럼 포드에서 일단은 뭐 배터리를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됐었지만 포드에서 이제 계약했었던 배터리가 만약에 하이엔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LFP 배터리로 전환해서 다시 재계약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국내 기업들이 LFP 양극재를 이제 생산하기 시작하는 본격 생산하는 시기 자체가 빠르면 이제 내년에서 내후년부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 일단 일시적인 그런 계약 해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거래 관계가 저는 다 끊겼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LG에너지솔루션을 좀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올해 컨센서스 상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 방어는 잘해준 편이고 지금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비용 이제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단기적으로는 ESS양 모멘텀으로 10월달 상승세가 나왔다가 이번에 이렇게 이제 포드 계약 해지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거의 한 3, 4거래일 정도 영향을 받았는데 영향받은 것 치고는 오늘장에서 밑골이 또 달아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만큼 사실상 LG에너지솔루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봉 흐름을 보면서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흐름을 잘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어차피 지금 흐름 보니까 상승 눌림, N자 파동 나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이제 봉 자체가 어차피 35만 원 선이라서 35만 원 선 지지 반등 나와주면은 오히려 빠른 회복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이제 내년 정도까지는 반도체가 이제 주도주를 이제 연초에서 상반기에 이끌어 나간다면 하반기는 어차피 계속해서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상단룸 여전히 60만 원대 구간을 보시고서 중장기 투자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비중 더 투입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쭉 가져가시는 전략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좋은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ESS 모멘텀을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나무가요. 나무가 매수가와 비중은요? 17,650원에 20%요. 오,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언제쯤 좀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게 작년에 했는데 24년도 네. 한창 올라갈 때 했어요. 네. 작년에 상승세를 탔을 때 매수를 하셨고, 예. 최근에 아주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예. 흐름이 좋았어요. 신고가도 경신했고. 이거 작년 신고가 나올 수 있나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앞으로 좀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지 고민이실까요? 한 21,000원까지는 안 되나 싶어가지고. 21,000원까지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연 여기까지 좀 설정해 봐도 될지 송려 매니저님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그 순절가까지도 좀 알아주세요. 아, 손절가까지 저희가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나무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익권에 갖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밝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나무가 같은 경우는 21,000원을 갈 수 있냐 못 가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혹시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나무가가 혹시 메인 사업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실까요? XR 기기하고 카메라 모듈하고 저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나무가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게 카메라 모듈이거든요. 3D 센싱 예. 쪽인데, 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연초에 시세가 많이 움직이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는데요. 갤럭시 S26 언팩 행사 관련해가지고 1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초에 출시 예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1월달 중심으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윗꼬리가 달렸는데요. 나무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 1월 달에 한번 이렇게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작년 말에 하필 딱 고점을 달성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작년 연초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죠. 언팩 행사가. 그러면서 카메라 모듈 쪽 한번 이렇게 시세가 튀었었는데 올해도 저는 이 같은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크게 걱정하실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전고점 부근 23,500원까지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시청자님 말씀하셨다시피 21,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기간이 좀 남았는데요.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일단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손절 라인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이제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이랑은 약간 괴리가 있는데 15,000원입니다. 일단 나무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실적도 나쁘지가 않아요. 실적 나쁘지 않고 지금 이제 나무가 같은 경우는 특정 기업에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다수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 다변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크게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나무가입니다. 다만 이제 2월 달까지는 넉넉하게 바라보셔야 되는데 작년 이 같은 흐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이게 작년에 이게 그 배당금이 한 6%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올해는 배당금도 그 정도는 안 나오나? 올해는 작년만큼은 아닌데요. 살짝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무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상승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배당 매력보다는 시세 차익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17,000원이신데 21,000원에 매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17% 정도 수익권이시거든요. 일단은 21,000원 구간에서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나무가 시청자님이 생각하신 목표가까지 좀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가 많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수화기가 하나 들려 있을까요? 아니, 껐어요, 다요. 아,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현대 로템이요. 네, 현대 로템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죠? 예, 134,130원에 네. 비중 20%예요. 아, 좀 비중을 늘리셨나요? 중간에? 계속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고 그랬어요. 아, 분할 매매를 예, 계속 하셨군요. 수익 챙기면서 또 분할 매수했다, 또 분할 매도했다 했는데 요즘 좀 못 가는 것 같아가지고.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하지만 최근에 좀 지지부진해서 혹시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있으실까요? 저는 11월 초에 그 장중에 24만 원 갈 때 내가 한번 분할 매도를 했어요. 오. 그러니까 쭉 빠진 때 또 이제 분할 매수했는데. 네. 저는 1차 한 25만 원 보고 한 2차 목표가 한 30만 원 왔는데 요즘 잘 못 가더라고요. 가지고 네. 어떻게 움직일까 해가지고. 네, 분할 매매를 참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정 대표님께 저희가 목표가를 좀 어느 정도로 바라봐야 할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우리 시청자분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보니까 주식 매매를 좀 어느 정도 하실 줄 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예, 한 네. 10년 정도 했어요. 예. 네,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현대로템에 또 들어오고 있는 모멘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는 철도에서 방산, 거기에다가 지금 우주 관련 모멘텀까지 들어와주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최근에 또 예. 우주 관련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으니까 이런 모멘텀도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주 발사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 사업을 이제 계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밝히기도 했었고, 보니까 올해 지금 3분기 누적 매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디펜스 솔루션, 그러니까 방산 쪽 매출 자체도 지금 2조 원으로 잡히고 있고, 회사 전체 실적의 거의 한 56% 정도를 견인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K2전자 폴란드 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지금 인도되는 그런 효과가 실적상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이제 2022년도까지 1,400억대 수준이었던 영업이익이 올해는 지금 1조 수준으로 지금 컨센서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현대 로템에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은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지만, 이게 수주가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엘리언트 파동론이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방산 쪽이 이미 사이클상으로 2차 사이클이 강하게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사이클상 2차 사이클이 강하고 3차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짧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단 룸 자체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오히려 짧을 수도 있고 이미 그 3차 랠리가 한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갖고서 흐름을 보셔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조정이 16만 원 아래 구간으로 떨어진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또 익절을 했다가 떨어지면, 더 조정이 강하게 나오면 그때도 다시 재매수를 하는 쪽으로 전략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일단은 하단에 대한 부분은 16만 원 이탈 여부 보면서 대응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제 방산 쪽이 여전히 저는 이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중국에서 지금 대만 침공설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방산 종목들이 지금 조정되고 다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산 종목들 자체가 추세가 다시금 반등으로 돌아서야지만 현대 로템도 이제 어차피 좋은 호재나 모멘텀들은 이미 다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이미 앞서서 뉴스에서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세만 이제 돌아가는지 확인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서 20만 원대를 이제 넘어선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요 전고점 구간대,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25만대 구간까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를 이제 돌파한다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예상하신 30만 원 구간대까지도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단에 대한 부분들 대응하시면서 과감하게 익절하시는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현대 로템 상담해봤고요. 마지막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영 안녕하십니까? 네, 저 반갑습니다. 먼저 전화 소리를 다른 전화를 내려주시고 TV 소리는 조금 줄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TV 소리를 음소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TV 소리를 줄여놨고요. 지금 소음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종목과 종목 네. 고영 5%입니다. 27,000원. 네. 5%입니다. 고영 27,000원의 5%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송렬 매니저님께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한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일단 고영 갖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영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검사 장비로 굉장히 잘 알려지는 기업이죠. 글로벌 점유율도 낮지가 않습니다. 전체 매출의 한 85% 정도가 반도체 검사 장비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고영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좋은 가격대에서 잡았다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비중이 크지 않으세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걱정하실 구간은 아니고, 고영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런 쪽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 관련 내용이 나올 때 가장 크게 움직이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고영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그래도 손해는 안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예상 매출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어느 정도 수주를 쌓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검사 장비 쪽, 특히 이제 기계, 제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고영 같은 경우는 올해 한 6% 정도가 지금 전망치가 나왔고, 내년 같은 경우는 12% 정도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영 같은 경우는
경우는 저는 굳이 5%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 9일 단기 고점이죠. 33,300원 목표가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라운드 피겨 가격 2만 원 보시면 되는데요. 고용 같은 경우는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의료 로봇 쪽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FDA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2만 원, 목표가는 33,3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고영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